자, 이주면의 주식 뉴스 공장 이슈 분석 하나 진행할까 합니다. 글로벌 유동성 D-1일입니다. 상원과 하원의 세제 개편안 표결 부분들 결론적으로는 통과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를 일단 전제 조건을 깔아놓고 통과가 된다고 하면 어떤 부분들이 변화가 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체크해야 될 부분들은 뭘까? 이 부분들을 오늘 집중적으로 얘기를 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지금 그림에 제가 지금 올려놓은 부분은 일단 세제 개편한 부분들이 법인세율이 그림은 20%로 나왔는데 21%로 바뀌었죠. 35% 법인세율에서 21%. 프랑스가 33% 정도 됐다가 25% 정도 줄였고 한국은 22%에서 25% 정도 늘리는, 영국은 반대로 19%에서 17% 정도 목표치들이 이제 다 변화가 됩니다. 일단 딱 체크되는 부분이 영국은 브렉시트 때문에 그런다 치고 한국과 프랑스가 25%로 거의 비슷하고 미국이 35%에서 21% 정도로 이제 축소가 되는데, 어제 쪽에 보시면 글로벌 전체적으로 유동성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4차 산업혁명 관련된 부분에서 단적으로 스타트업, 벤처, 약간의 실리콘밸리처럼 투자가 확대되는 지역을 유럽 쪽에서 대표적으로 꼽는다면 프랑스예요. 프랑스. 중동 지역에서는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아시아 쪽에서는 뭐 인도 쪽도 지금 상당히 활성화가 좀 되고 있고, 중국이라든지 우리나라가 이제 더 키우려고 하는 그런 노력 부분들 하고 있는데, 프랑스가 유럽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서로 투자를 확대를 하려고 하는, 특히 스타트업 관련된 벤처 이쪽에 자금 자체가 상당히 쏠림 현상 부분들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이야 뭐 아시다시피 실리콘밸리를 통해 가지고 자금의 모집이라든지 여기가 벤처 캐피탈이 워낙 발달되어 있는 곳이죠. 자, 이제 여기서 이 35%에서 21% 정도로 줄여들이게 되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 상당히 긴장을 하고 있어요. 왜? 법인세율 자체가 절감을 시키기 위해서 몇몇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뭐 조세회피 지역이라든 이런 지역에 뭐 페이퍼 컴퍼니 만들면서 이걸 했죠. 특히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현금이 왼편의 그림을 보시면 애플 쪽에서도 2,300억, 마이크로가 1,600억, 1,100억, 시스코 600억 달러, 알파벳 500억, 이렇게 해외의 현금 자체가 워낙 많아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법인세 인하 효과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중국 같은 경우에도 만약 예를 들어서 글로벌 기업들이 이 세율이 낮아졌다고 해서 무조건 단순히 이동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부 입장에서는 해외 기업들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해외 기업 유치할 때 보면 법인세율 자체가 높다 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마이너스 되는 요건 부분들은 당연하죠. 그래서 미국의 법인세율, 이게 세제 개편랑 관련된 부분들이 진행됐을 때 글로벌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들이 회의가 상당히 다각적으로 이루어졌어요. 중국 같은 경우에 외국 자본 유출이 혹시 또 될 수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세율 인하를 지금 체크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일본 법인세도 법인세 부담을 좀 낮출까, 추가적으로 낮출까, 20%대로 낮춰도 되지 않을까 라는 부분하고, EU도 기업 경쟁력 관련된 부분이 위협된다. 미국이 워낙 세율이 갑자기 낮아지니까.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도 스타트업 이탈이 혹시 되지 않을까. 특히 지금 미국 테크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현금이 많다겠죠. 여기가 지금 포인트예요. 법인세율 부분이 낮아지면서 혹시 이제 트럼프가 원하는 국내 자기업의 제조업 부분들을 투자를 해라. 그리고 독소자원 관련된 부분들은 제가 이제 세제 개편한 부분들이 또 통과된 다음에 해외 기업들한테 독소자원 하나가 남았다고 말씀을 좀 드렸죠. 그 부분은 추가적으로 나중에 관련 내용 부분들을 보게 되면, 정리가 되면 다시 한번 코멘트 드리도록 하고, 그래서 중국도 보면 미국 기업들이 이제 뭐 바로 움직이지는 않겠지만 이렇게 법인세율이라든지 그 다음에 해외에 쌓아둔 현금 부분들이 이쪽으로 다시 본국으로 송환됐을 때 자금이 이동이 되는 거죠. 일단 회사가
뭐 중국에 투자했던 게 하루아침에 뭐 다시 가고 그러지는 않겠지만 법인세 부분에 또 어드밴티지가 상당히 있다 하면 하나 설치할 거, 두 개 설치하고 하나만 설치하고 아니면 하나 설치할 거 다시 자국에 메리트가 있다 하면 그쪽으로 하겠죠. 미국 같은 경우에 지금 에너지 쪽에서 상당히 어드밴티지가 상당히 높아요. 셰일가스가 자체적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해외에서 이 대부분의 나라 같은 경우 물건을 생산하려면 전력 생산 부분들 해야 되고 원자재를 수입해야 되고 그 다음에 이걸 공장 가동 부분들 하려면 뭔가 화학 제품이라든지 원유에서 나오는 추출물 그 다음에 원유를 통해 가지고 뭐 전력 생산을 하든 뭐 물건 생산 부분 할 때 기초적으로 들어가죠. 이걸로 인해서 단가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간 상태에서 시작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미국 같은 경우는 셰일가스 부분들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셰일가스 부분 생산을 하기 때문에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에너지 측면에서는 그 어드밴티지가 분명히 좀 있다. 그래서 중국도 혹시 모를 이런 걸로 인해서 중국 경제 수지라든지 외환 보유 부분들을 일단 한번 체크를 하고 있고 영국, 프랑스 부분들도 계속 감세 부분들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법인세도 보면 실질 부담이 거의 한 30% 정도 되네 20% 초반대로 대폭 추진 부분들 물론 일부 업종이 하나에서 얘기는 합니다만은 근데 우리나라는 이제 법인세가 22%에서 25%로 상향이 됐죠.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가 봐야 될 부분들은 이제 그 모닝 브리핑에서 잠깐 코멘트를 드렸지만 2018년도 달러의 방향이에요. 달러의 방향 부분들 이렇게 유동성이 글로벌 전체 유동성이 미국 쪽으로 가느냐 아니면 신흥국에 워낙 유동성이 많기는 합니다만 일부 좀 가도 큰 상관은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봐야 될 부분들은 이걸로 인해서 해외에 미국 테크 기업들이 해외에 쌓아둔 현금 부분들이 상당히 많다고 말씀드렸죠. 애플이 지금 2,300억 달러. 예전에 이제 과거 부시 시절에 이렇게 해외 소득 부분들 있죠. 해외 소득을 이제 본국으로 하게 되면 일시적으로 면세를 주는 제도 부분들을 했어요. 그걸로 인해서 일시적인 달러 강세 부분들이 진행되는데 그때 뭐 200억 달러에서 그 뭐 기업들의 수익 자체도 업그레이드 됐죠. 근데 이 자금들이 대부분 달러 강세 부분들 되긴 됐습니다만은 그때 세율을 피하기 위해서 들어왔던 자금들이 대부분 기업들이 이제 이익 부분들이 증가하면서 어디 쪽으로 했냐면 자사주 매입이라든지 그 주주 환원 정책에 많이 썼어요. 자본 쪽으로 많이 투자가 돼야 되는데 부시 때는 자본 쪽에 투자되는 것보다는 자사주 매입 뭐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주주 입장에서는 일단 좋죠. 주주 입장에서는 일단 좋은 거예요. 근데 좀 더 선순환 효과 부분들을 노린다 하면 자본이 들어와 가지고 그 자금으로 뭐 SK라든지 이런 기업들이 지금 막 투자를 확대하는 것처럼 뭐 인프라든 아니면 생산을 확장하고 고용을 확대하면서 뭔가 새로운 산업군을 일으키는 이런 쪽에 자금이 들어간다 하면 정부 측에서 원하는 그런 방향이 있죠. 근데 이때 예전에 부시 때에는 어디 쪽으로 많이 들어갔다? 자기 자본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좀 많이 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인한 기대감 부분들 지금 현 시장에서는 물론 과거치가 그랬기 때문에 향후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과거에는 이런 부분들이 좀 있었고 법인세 지금 유턴 세율 부분들이 지금 상원과 하원에서는 14%대를 얘기를 하고 있어요. 14% 그러니까 기존의 35%에서 법인세는 35에서 20% 줄어드는데 해외에 쌓아둔 잉여금 있죠. 이것을 들어오는데 35% 세율을 냈던 걸 지금 14% 전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자금이 만약에 들어온다는 어느 정도 들어오겠죠. 세율 부분들을 줄여주기 때문에. 그리고 세제 개편안이 지금 2018년도에 상원과 합의안이 나오기 전에는 상원과 하원이 1년 정도 텀이 있었는데 1년 정도 텀이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시행 부분들로 일단 단일한 표결 부분들 들어갔죠. 들어갔기 때문에 이 세율이 30%, 이 해외 잉여금이 들어왔을 때 35% 예전에 세금을 냈던 걸 15%만 내내 되니까 20% 정도 절감 효과 부분들이 좀 있죠. 그래서 미국의 테크 기업들이 지금 해외 쪽에서 자금 가지고 있는 1조 달러 이상 정도 되는 금액 부분들인데 이게 어느 정도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일단 기대감 부분들이 있어요. 여기서 이제 나오는 아이디어가 이겁니다. 첫 번째, 예전에 부시에서도 일시적으로 해서 달러 강세가 나왔었다고 사례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시장에서 지금 컨센서스는 양쪽 다 있어요.
일단 돈이 들어오는데 해외 현금 부분들 있거나 아니면 채권이라든지 이런 부분 투자가 어느 정도 MMF라든지 이쪽에 뭐 넣어뒀겠죠. 그러면 예를 들어가지고 중국에 뭐 애플이 사업을 잘해가지고 뭐 그렇긴 않지만 거기에 현금 부분들이 있는 부분들을 현금화 시켜가지고 본국으로 환원시키려고 일부는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중국에 있는 작은 부분들을 매도를 하고 그걸 현금해가지고 환전하게 되면 달러가 움직이겠죠. 그래서 부중국뿐만 아니라 글로벌 전체적으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을 때 그 나라가 그래서 지금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EU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그러면 정책적인 부분에서 뭔가 커버해 줄 만한 다른 대안 부분들을 지금 준비하고 있는 이용 컨센도 지금 이런 측면이에요. 법인세도 낮아지고 혹시 이제 그 자금이 다시 본고로 들어가면 해외 투자 자금 자체가 나가는 거잖아요. 그럴 가능성 부분이 일부 있다는 첫 번째. 그래서 그 나라의 매도 부분들 해야 되니까 출렁거릴 수 있는 가능성이 일단 있겠죠. 이런 가능성으로 달러가 강세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시장 컨센서스가 하나고, 두 번째가 이제 볼 부분은 자, 세율 자체가 낮아졌어요. 법인세율이 낮아졌을 때 이번에 상원과 하원이 법안 부분들을 1년을 할 것인가 1년 뒤에 할 것인가, 하원은 바로 단일화 나오기 전에